저는 이 순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토론할 용의가 있으니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전한길 강사가 되었든 황교안 총리가 되었든 대표성이 있는 인사라면 누구든 좋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치러진 각종 선거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되었다는 시대착오적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이 거기에 빠져 계엄령을 선포하고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는 황당무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1일에는 대통령 측 변호인이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PPT까지 띄워가며 헌법재판소에서 장시간 음모론을 설파하는 세상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령도 아닌 망령입니다.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 악성종양과도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금 도려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은 없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계속 보수를 참칭한다면 대한민국의 보수는 영원히 집권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이고 합리적인 이성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며 건전한 상식을 되찾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함께 싸운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희대의 망상을 공론의 장에서 지워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맨 앞에 나서서 싸우겠습니다. 세계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양자 컴퓨터, AI, 로봇, 바이오 혁명, 우주 개척 시대를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투표함을 바꿔치기 했다느니, 전산 기록을 해킹해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느니, 선관위에 숨어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서 주일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자들이 보수를 참칭하면서 계엄까지 정당화하는 퇴행적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원래 민주당 쪽 인사들이 저작권을 갖고 영화까지 만들어서 재미를 봤던 영역입니다. 그것이 보수 진영으로 넘어와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한술 더 뜨면서 보수 진영을 아예 기초부터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합리적 이성과 상식이 무너지면서 토론은 사라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제 신앙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보수 진영 부정선거 음모론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황교안 전 총리에게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사를 가르치는 유명 강사인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2020년 4월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치열한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토론할 용의가 있으니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전한길 강사가 되었든 황교안 총리가 되었든 대표성이 있는 인사라면 누구든 좋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이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누군가는 음모론을 신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주류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정부의 주요 공직을 맡게 된다면 이는 국가의 퇴행을 초래하는 심각한 징조일 것입니다. 이미 계엄으로 그 퇴행이 증명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정치는 물론이고 민생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 앉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주주의는 싸우더라도
입으로 싸우는 체제입니다. 합리적으로 논쟁을 해서 논리에 밀리면 승복을 해야 하는 체제입니다. 모두 입을 열고 싸웁시다. 이 지독한 음모론, 반지성주의, 나라의 미래를 좀먹는 망상과 허영에 맞서 싸웁시다. 저 이준석이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저는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이 자리에 배속한 언론사분도 계시지만은 여러 언론사에 어느 시간대에 편성해도 좋다, 새벽 3시에 편성해도 좋으니 황교안 대표 등 대표성이 있는 인물들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기획해달라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황교안 총리 측에서 그런 방송사들의 제안을 다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다대다 토론을 하자 뭐 이런 말씀부터 여러 가지 역제안 아닌 역제안을 이제 주고 계신데요. 사실 저는 2020년에도 이런 토론 해본 바가 있지만 그 당시에 대표성이 좀 떨어지는 인물 여러 화 했더니 뭐 투표함 옆에 고양이를 갖다 놓자는 등 무슨 굉장히 희화화된 토론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때와 다르게 대통령이 계엄까지 일으킨 중차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음모론을 제기했던, 사회를 이곳까지 혼란스럽게 끌고 왔던 황교안 대표, 민경욱 의원,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으로 저명한 강사인 전한길 씨 등 대표성 있고 책임 있는 인물들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 음모론을 제기할 때는 마음대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면은 그분들의 명예에 상당히 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언론사든지 어느 주체든지 이런 토론을 성사시키기 위해 가지고 기획과 제안해 주시면은 저는 최대한 응할 계획입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여기까지. 네. 세경만 시킨 저에게 오늘 아침에 서운하다가 최고위에서 의원님께서 당원 소환제를 필요성 언급하신 게 자신을 추천하려는 지령이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걸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은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대응할 상황이 아니라 실제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제가 가장 최근에 공개된 정보를 보면 이미 거의 한 1시간 반 만에 시작하자마자 절반이 넘는 당원들이 이제 참여했다라고 이제 사무처에서 공개했고, 지금은 아마 그 수치가 더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당원들의 의사가 확고하고 명확하다는 것 정도만 중요하지, 지금 상황에서 당원들의 명예를 모욕하는 발언들은 해봤자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원들이 얼마나 정치 고관여층인지는 여의도에 익히 알려진 바가 있고, 이 당원들이 뭐 당원 소환제를 주도하신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이지만은 그분들 주장에 공감했기 때문에 그 정도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봐야 되는 거지. 무슨 선동과 지령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 자체가 당원들에 대한 모욕이고, 그게 당을 대표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올 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예. 우선 저는 동탄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동탄 주민들의 어떤 설 연휴 때 그런 뭐 민원이나 이런 것들 청취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계획이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조기 대선을 상당히 의식하고 지금 일부 구성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을 모여서 상의하고 필요한 준비들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예. 예. 허은하 대표가 방송 유튜브에 나오셔서 대표님이 이제 여당과 여권 기준을 들고 있다, 국민과의 합당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의 인사와 최근에 소통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누구를 언제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다 정도 있어야 되는 건데, 말 그대로 지금 그냥 확인 안 된, 그리고 책임지지 않을 수준으로 그냥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기자분들이 듣는 순간 다 판단하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